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인 건 맞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작업을 하는 건 전적으로 선입니다. 더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전라도 방문하고요. 또 제주도도 찾아가고요. 가서 조선소도 방문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나고 또 기업인들 상대로 특별 강연까지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인 행보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최수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총선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 앞에 나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실 이런 광폭 행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법무부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는 찾았겠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정의부 장관이라 사실은 내근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거의 많고요. 사실은 모든 이제 법무부 장관들이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한동훈 장관의 주무대가 그동안은 국회였었어요. 네. 거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일일 언론에 제공하듯이 이제 언론 대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지방 정책 행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지점들이 또 이제 기업인들 그다음에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농지개혁 같은 얘기들도 지금 아젠다로 꺼낸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할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그럼 그 법무부 장관이 보고 느끼고 자기가 강의했건 이런 점들을 정책으로 연결하거나 정책 고리로 이제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게 과연 정말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말하자면은 행정의 행보가 아니라 말하자면 퍼포먼스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 행정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좋으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연결고리를 투명하게 가질 것인지 이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저는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보폭 행보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본인들이 좀 말하자면은 성과물 같은 거를 얼마큼 내는지도 이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관성이 이제 이곳들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방문한 게 법무부 장관과의 직무 관련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조선소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해야 겨우 이제 우리가 운영이 될 정도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려면은 입국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발급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쪽 조선소에서. 그런데 법무장관이 현장에 간 거는 너무 적합하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아니라고들 하시죠? 아니, 업무 연관성은 있어요. 던진 이슈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소의 용접공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조선소들.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용접공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입국이 늦어진 것도 있고 중간에 취업 사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 있는 용접공들이 대부분 그 평택 고덕지구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쪽에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조선업이 어려워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아니고 삼성에서 그리고 돈을 좀 더 주고 급여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 근무할 용접공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이제 취업 비자 발급 문제는 이거는 명백하게 법무부 업무예요. 법무부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갖고 지금 입에 익지는 않았는데 옛날 같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라고 했습니다만 명칭이 이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는 명백히 법무부에서 다뤄야 할 이슈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조선소에 그 문제로 방문을 해서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영 익숙치 않은 것이죠. 낯설다. 왜냐하면 통상의 경우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방문해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통상의 예거든요. 네. 근데 조선소 현장에 가서 안전모 쓰고 이렇게 현장 둘러보는 건 영 익숙치 않죠. 산업부 장관이 해도 좀 어색한데 법무부 장관이 하다 보니까 예. 뭐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네. 한동훈 장관이 현장을 다니더라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청 설립을 해내든지 예.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폭 변화된 정책을 제시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든지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이 뭐 장관으로서의 평가 내지는 혹시 모를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했을 때의 평가에 있어서 훨씬 국민들로부터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워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이거 출마용이 아니냐, 벌써 그런 행보 아니냐라는 내년 총선 안 목소리들이 나오고 나간다면서요. 있는데요. 목소리는 계속 그 주장들은 나간대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이나 아나운서가 나가라면 나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여러 곳에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한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했다는 뭐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가 법률가, 행정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 여의도의 언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만나시는 분들, 지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해주기로는 선거 출마한다 얘기하고 조응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뭐 한 1000% 출마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묻고 더불어 2000%로 총선 출마한다 얘기했어요. 네,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은 장관 일에 충실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총선에 출마할 거다, 아니다, 바로 대선 직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하루에 하나라도 이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안 나오면 네. 그 신문이나 뉴스가 그런 신문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률이 잘 나와서 윤석열 그래요? 정부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 부여가 돼요. 그런데 총선에 직행을 하던 대선을 직행하던 건 본인 마음인데 네. 문제는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똘똘한다, 말 잘한다 외에 이미지가 아직은 없어요. 똘똘하다, 말 잘한다 외에 자신이 정무직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적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것도 사실이고 또 언론이 다루기에 또 시청률도 잘 나오고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많은 비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비패 없도록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